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사법 리스크에 빠진 카카오입니다. 지금 계열사 전반에까지 영향을 이제 줄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 먼저 주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카카오 소액 주주가 뭐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한 200만 명이 넘어갔는데 아마 이 영상,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아마 카카오를 상당수가 카카오 네. 주식 없는 분 없어요? 카카오 주식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때 시총 3위였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그래서 카카오. 그 당시에 방송했을 때도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러면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 주식을 들고 계시는데 예. 네, 이때 10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이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다음날 20일이었죠. 4만 원 선이 깨졌어요. 카카오 주식이 4만 원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때 어마어마해요. 17만 원까지 맞아요. 갔던 주식이었는데 이 4만 원대가 깨지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멘붕이 좀 오기도 했었고 예. 27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 기록했고 10월 30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종가로 봤을 때 37,800원. 그러면서 지금 뭐 4분의 1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떨어진 상태고 시총을 보더라도 이제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최고 찍었을 때가 1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21년도 6월이었는데 그때 역대 최고가 찍고 당대 그때 시총이 한 70조 원이 넘어갔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총이 16조 원 한 7천억 원 정도 되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시총 순위도 많이 밀리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최고가였을 때 3위였다가 네. 지금 18위 정도 되죠. 하이. 예, 그러니까 많이 밀린 상태고 무엇보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 하향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원 했다가 5만 4천 원 선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7만 2천 원 정도 이제는 했다가 한 6만 원 선으로.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투자증권도 7만 원에서 6만 2천 원, 대신증권도 6만 7천 원에서 6만 4천 원 정도. 그러면서 거의 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카카오 목표 주가 혹시 기억하세요?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 지금의 네. 5배 내지 10배는 그렇죠. 거의.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증권회사의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예,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얘기하는 그렇게 게 생각하잖아요. 목표 주가라는 게 뭐 도달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고 네. 그때 당시 상황이 맞습니다. 이어진다면 네. 근데 이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보질 못하고 항상 이제 리포트 나오는 대로만 또 생각하시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서 예, 주주분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면 카카오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가장 근본적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SM의 인수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인수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인수 자체는 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카카오 입장에서 해외 그렇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예.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SM에 대한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SM이 그 당시에 이제는 해외 매출이 60%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SM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는데 일단 경영권 분쟁이 2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죠. 이성수 대표와 타경준 공동 대표가 있었는데 반개를 들었어요. 그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나가라. 그래서 SM 3.0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표면적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제 이수만 회장이 개인 회사가 있었는데 이 개인 회사한테 로열티를 줬단 말이에요. 저작권에 대한.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를 줬는데 그게 이제 SM 법인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이유로 사실 이제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는 또 그 당시에 이사진들이 결정했던 게 바로 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이거를 이제 카카오 쪽에 넘긴다. 그럼 카카오는 지분이 높아지겠죠. 거의 예. 9% 그렇게 되면 9% 되면서 2대 주주가 되는 거고요. 예. 그 SM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분이 18.4%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증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분율이 낮아질 거고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거 그렇죠.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의 거의 승세로 가다가 이제는 그때 이제 백기사가 딱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입니다. 그렇죠. 예, 방시혁 의장이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작곡가가 아닙니다, 사실상. 뭐 경영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친척형이 넷마블 창립자
준혁 이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이거든요. 박준혁 의장인데 서로 도와줬었어요 그 당시에 지분도 이제 투자해주고 뭐 BTS 나왔을 때도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역임했던 박긍윤 씨고 그래서. 이게 로얄 약간 가문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뭐 외삼촌도 먼 외삼촌도 국회의원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시혁 의장이 뛰어든다 이 지분 경쟁에 뛰어든다 했을 때 뭐 다들 뭐 굉장히 놀랐었고 카카오가 밀리겠다는 생각이 가졌었죠. 실제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은 하이브가 이제는 공시를 했던 게 야 우리 이거 12만 원대에 살게 이렇게 했더니 공개 매수 들어간다. 그래서 12만 원에 사겠다 SM 주식. 그랬더니 그때부터 주가가 뜨기 시작하죠. 내가 SM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9만 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9만 원짜리가 12만 원 산다 그러니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12만 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진짜 주가가 12만 원까지 오르게 되고 그게 갑자기 또 13만 원까지 가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게 2월 16일이었는데 그때 7.6% 상승하면서 13만 원대에 뛰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뛰냐 12만 원 선에서 13만 원까지 뛰냐 했을 때 이제 원 아시아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가 있는데 의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뛰어들었을 거다. 분명히 매집이 들어갔을 거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원 아시아 파트너스고 시세 조정이 이제는 지금 급감원에서 이 사모펀드가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월 22일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에 약속했던 지분을 인수하게 되고 28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기타 법인 정체가 알 수 없는 기타 법인이 또 매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 하이브가 목표로 했던 12만 원보다 더 넘어가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들이 팔질 않으니까. 그렇지. 예, 공개 매수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뜨니까 팔겠습니까? 거의 13만 원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매집에서 실패하게 되고 지분 경제에서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백기투항했죠. 그래서 카카오 쪽으로 지분을 다 넘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카카오가 계획했던 대로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의 합병을 해서 우회 상장하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야대로 진행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금감원에서 문제가 삼는 게 시세 조정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설이 파다했었죠. 이거는 시세 조정 의심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매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세 조정을 통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래. 이제는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초점은 그거예요. 이제 김범석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관련이 돼 있느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범석 의장, 그러니까 전 의장이죠. 김범석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매집보다는 그러니까 지분 인수보다는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냥 사는 그런 방식을 이제 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안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분 싸움에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금감원에서는 김범수 전 의장 이제 현 센터장을 이제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매매 행위에 관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이렇게 좀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는 이 좀 암호화폐 쪽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지. 예, 이제 클레이튼. 카카오가 클레이튼이 참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 네. 당시에. 지금 이제 독립 법인이 됐지만은 이제 클레이튼이 창담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암호화폐가 클레이라는 암호화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감원에서 또 검찰 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 클레이, 그러니까 일단 고발을 했어요. 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클레이를 출범했을 때에 이 암호화폐에 나왔을 때 내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시를 제대로 안 하고 나눠가졌다. 예. 근데 이 자금이 어떻게 흘렀을까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제가 왜 이거를 보고 있냐면 이게 만약에 정치권으로 만약에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예, 그런 설도 지금 있어요. 이게 예, 이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아직 언론에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뭐 검찰 수사가 좀 구체화적으로 되고 어느 정도 설이 나오면 얘기가 나오면은 파급은 이 지금에 나오는 뭐 시세 조정 이거보다는 더 파급력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원 아시아 이제 파트너스 사모펀드인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카카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골프 사업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열사였죠. 카카오 VX 여기에 1,000억 원 정도 투자했던 사모펀드가 원 아시아 파트너스인데 이 원 아시아 파트너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6일에 이제는 매집을 했었거든요. SM 주식을. 그러니까 특수 관계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매집을 했는데 5% 룰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5%가 넘어갔는데 공시를 해야 공시해야 되는데, 되는데. 네,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자체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이것도 불법적이다. 5% 룰 안 지켰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카카오줄이 지금 전방에 들어와서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의 설이에요. 설. 정권 바뀌면 카카오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대비 보면은 진짜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는 주식시장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현실화되는 뭐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렇죠. SM 인수와 관련해서 저희도 참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될 거라고는 참 생각을 당시에는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카카오는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고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 이제 삼성이 좀 어려웠을 때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라는 그렇죠. 걸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비슷한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할 때나 아니면 외부로 이제는 투자하거나 돈을 받을 때도 그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부 감사 인원을 통해서 이것이 정확한지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보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이제 준법 감시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진이 다 모였고 그다음에 김범수 이제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주도로 해서 계열사 20개 사장 다 모여서 미팅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외형적으로는 아무래도는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그룹의 그 리더들이 계속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될 위기인데 지금 배재현 총괄 대표도 그렇고 김범수 의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카카오 정말 앞으로 더 좀 앞날을 볼 수가 없겠네요. 어렵죠. 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말이 센터장이지 사실 총괄이잖아요. 총괄이죠. 만약에 김범수 전 의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영향은 해외 투자가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카오의 해외 투자는요, 김범수 전 의장,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배재현 투자 총괄 이 양대 산맥으로 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실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는 뭐 과거에 2021년도에 있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타파스라고 있는데 이거 웹툰이고요. 그다음에 레디시 웹소설인데 이게 합병을 했죠. 22년도 8월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인데 해외, 그러니까 북미 시장의 웹툰 이쪽을 이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인수한 건데 이런 어떤 M&A도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카카오 왜 투자합니까? 사실 뭐 물론 국내 오토 서비스도 있겠지만은 해외에 진출하겠다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그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셨던 건데 이게 딱 막히게 된단 말이죠. 그럼 투자 가치에서 굉장히 좀 상징성을 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SM을 이제 SM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다는 설도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충분히 있죠 지금. 왜냐하면은 그 카카오가 SM을 인수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외 비중에 대한 그 투자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SM을 합병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수를 한 건데 또 지금 상황에서 합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SM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사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나 다시. 제가 봤을 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다시 인수한다. 왜 그러냐면 총알 있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총알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그 하이브한테 팔았을 때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팔았고요. 뭐 어제 이 시나리오니까. 최근에 또 아시잖아요. 투자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현금 보유량이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그냥 일각의 시나리오지만은 만약에 카카오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SM을 이제 지분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살까라고 본다 그러면 그만한 자금력이 누가 있느냐 본다면 이수만 회장이 아직 밀원을 못 벌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예, 이거 거의 뭐 본인은 뺏긴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 거의 내쫓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아, 그 재밌게 올라가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시세 조정이 유죄 확정이 되면 네. 이 인수 자체가 뭐 무효가 되고 이런 건 아닌 건가 봐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는 지금 뭐 법 쪽에서는 그럽니다. 만약에 이제는 이게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진 아니면은 대표가 뭐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법인도 같이 이제는 책임을 집니다. 이게 그렇죠. 양벌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 일단은 뭐 대주주가 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도 같이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카카오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은 거기서 이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수했던 그 지분은 사실 다시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법적 규정이 없거든요. 예, 카카오 법인이 다른 법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걸 팔 이유는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지분율은 가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은 뭐 그 지분이 의미가 없고 목표한 대로 가지 않으면 아마 다시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계열사도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의 영향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법 이 특례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산업자본이 이제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네. 예,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근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이거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죠.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양벌 규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김범수 의장이 네네.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 카카오도 당연히 형사처벌 받는 거리 되고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10% 이상을 가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10% 이상 판다 그러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기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 초과분에 그러면 대해서 팔아야 되니까. 예, 팔아야 되니까 10%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 금산분리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넘길 거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골치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투거든요, 사실. 한국투자증권인데 이 2대 주주예요, 카카오뱅크.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죠. 한 주 적어요, 한 주. 아, 그럼 거의 20% 이상이겠네요. 네, 한 주 적어요. 네, 1대 주주 카카오보다. 그 이유가 사실 한 주가 더 많게 대주주가 돼버리면은 은행 금융지주로 변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겠네. 그럼 규제가 엄청 들어와요. 계열사 편입해 버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비은행. 아, 전략적으로 이득을 그렇죠, 하는 한 주 거지. 적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카카오 팔아버리면 다 그냥 월등히 일대주주가 되는 거죠. 아, 같이 싫어도 팔아야 이제 되나요? 편입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투 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같이 또. 팔겠네요. 예. 그러네요. 그럼 뭐 블록들이 일어나겠죠. 한쪽 카카오뱅크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아프네.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 함께 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